안녕하세요. 로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른쪽에 등장해서 같이 설명을 보면서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 채널명은 로뱅TV입니다. 이번에는 현재 퇴직연금으로 투자해 볼 만한 RA ETF, Exchange Traded Fund,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부르죠. 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번까지는 JR 글로벌 리츠, 서울 아파트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그 당시 추천하면서 말씀드렸던 가격이 3,105원인데요. 현재 3,000원이어서 소폭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3년 정도 지나면 상당한 수익 구간으로 돌아서고 배당금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어, 종목이라고 하는 견해는 아직도 유효하고 동일합니다. 예, 잠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오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ETF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목에도 기재하였지만 코덱스 삼성전자 채권 혼합 퇴직연금입니다. 이게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코덱스 삼성전자 채권 혼합 ETF입니다. 뒤에 와이즈 WIS가 붙어서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퇴직연금 100%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연금으로 100% 또는 개인연금으로도 100%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와 대한민국 대표 채권의 이 국고채에 약 3대 7의 비율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그리고 현재가는 1,545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 증권의 코덱스 삼성전자 채권호나 상품 설명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ETF 설명하는 데 들어가서 나와 있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것을 캡처한 화면입니다. 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이죠. 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해야 하는데 퇴직연금의 원금에서 손실을 입는 것이 두려워서 안전한 예금 상품, 즉 5천만 원 이하 예금 상품 가입 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이러한 예금 상품에만 가입하거나 뭐 은행별로 두 개, 세 개, 네 개 은행별로 이제 이 5천만 원 한도는 별도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별로 다르다면 이제 예금 상품 5천만 원씩 그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5천만 원에는 이자가 포함되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아예 예금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현금 입금된 금액을 그대로 현금성 자산이라는 분류로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제 위기에 따른 폭락장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예금 상품 및 현금성 자산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도 경제 위기가 와서 S&P 500, 미국의 대표적인 그 지수 상장 지수 그 상산지수 펀드죠. S&P 500이 폭락하였을 때 투자하기로 전략을 세워두고 한국에서 ETF로 살 수도 있습니다. 타이거 뭐 S&P 500, 소울 S&P 500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폭락하였을 때 투자하기로 전략을 세워두고 예금 상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그대로 두고 그 외에 투자를 하지 않았었는데 정작 코로나 2022년 2월 말에 코로나로 인한 폭락기에는 퇴직연금 금액이 적었어요. 제가 2018년에 8월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2020년 3월에는 퇴직연금이 몇 번 들어오질 않아서 그 금액이 적어서 유의미한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비투를 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금액이 적다 보니 이제 퇴직연금은 신경을 쓰지 못했고 실제로 S&P에 투자하지 못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수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는 퇴직연금의 금액이 나름 유의미한 투자를 할 정도의 금액이 되었어요. 2018년 8월에 입사했고 지금 2024년 11월 10일인데요. 10일 새벽인데요. 지금 현재 입사한 지 6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상당히 그래도 들어와서 유의미한 투자를 할 정도의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S&P 500이 폭등하고 있는 중이죠. 이 차트를 보면 이렇게 무섭게
폭등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정말 또 폭등을 했죠. 이런 뭐 트럼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기대 심리가 붙어서 상당히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300달러가 넘어갔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S&P 500이 다시 폭락하기만을 기다리기, 뭐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10%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10%도 반복해서 10% 수익을 얻다 보면은 상당한 금액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10% 정도 한번 투자할 때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ETF 투자를 반복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하였습니다. 요즘에 ETF 투자가 매우 이제 그 유행인데 근래부터 계속 유행을 했는데 ETF 투자를 통해서 손실을 많이 보는 경우도 다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ETF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ETF가 반드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므로 ETF를 선택하실 때도 주식을 선택할 때랑 동일하게 매우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경제 위기로 S&P 500이 폭락할 시에 과감하게 매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전략을 세웠다고 했었는데 폭락할 시에 언제가 하단인지 최하점인지 우리는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게 개인 투자자가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 예측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퇴직연금으로 투자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10%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면서 퇴직연금으로 투자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어야 나중에 S&P 500이 폭락할 때 과감하게 매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배경 하에서 2024년 9월경 지금으로부터 한 3달 전쯤에 처음 선택했던 ETF는 타이거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 타이거 소프트웨어라는 종목, 이 종목의 경우에 이걸 선택한 이유는 시세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었어요. 당시 주가가 크게 하락한 네이버를 많이 담고 있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마 네이버가 15만 원대까지 하락한 최근 구간에서 가장 저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러나 타이거 소프트웨어는 네이버 외에 20%대를 담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네이버 외의 종목들이 정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 주요한 것 중에 크래프톤도 있는데 크래프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런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도 앞으로의 주가 방향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상당히 제가 예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그거 외에도 수많은 종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세를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이버만으로는 어느 정도 제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외의 것들을 컨트롤하고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그리고 또 아무래도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타이거 소프트웨어 좀 이따가 여기 링크에서 보여드릴 텐데 상당히 그 변동성이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만큼 원금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물론 변동성이 큰 퇴직연금으로 변동성이 큰 거를 투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제 제가 초창기에 투자를 이제 퇴직연금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원금은 가급적 지키는 것이 투자와 그 멘탈 보호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타이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미한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예, 거의 번 거 아니고 손실을 입은 건 아닙니다. 네, 일단 그렇게 했고, 이제 타이거 소프트웨어 근데 제가 이제 상당히 관심 있게 봤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짝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타이거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2014년에도 상장되어 있었는데요. 쭉 별일이 없다가 코로나 시기에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폭등을 하면서 이것도 상당히 폭등을 했어요. 예, 3년 기준으로 한번 봐볼까요? 5년 기준으로 한번 봐볼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6,462원 저점에서 19,000원 거의 3배가 폭등을 하는 경험을 했고 이렇게 3배를 벌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네이버 카카오가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횡보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폭등을 하거나 뭐 이런 IT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폭등을 하게 되면은 다시 또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배 정도 벌 수 있는 또는 한 40% 정도는 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앞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눈여겨서 계속 보고 싶기는 한데 일단은 오늘 보는 종목으로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타이거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근데 이후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자, 보시면 이 네이버에서 타이거 소프트웨어 아까 그 링크에 들어온 거예요. 타이거 소프트웨어 ETF 분석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CU당 구성 종목을 보시면 여기 이제 담고 있는 거 구성 비중이나 어느 걸 담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 이제 뭐 네이버 외에도 증권 어플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런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을 담고 있고요. 주된 건 이 네개입니다. 네. 주된 건 이 네개입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 삼성, SDS가 주된 종목으로 불리우고 있어요. 여기 NC소프트 이런 데도 상당히 큰 대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을 담고 있는데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네이버. 이래서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지수를 형성하고 이제 따라가는 건데 이게 아주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렇게 높은 주식 구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저는 매도를 했고요. 위와 같이 타이거 소프트웨어를 매도할 무렵에 재밌는 소식이 물론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예,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 AI 시장과 관련하여 우리 그 유명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AI에서 이제 고성능의 고대역폭 메모리, 고성능의 반도체 칩인데 이 하이 브랜드 위드 메모리라고 하는데 뭐 D램을 여러 개 쌓아서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HBM이 아주 핫한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밀리는 등의 위태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상징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그 결과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해서 정말 계속 매도를 쳤어요. 예, 이 수급을 보면 정말 외국인이 무섭게 매도를 했고요. 그 결과 오만 전자로 약간 치욕스러운 별명을 그대로 써봤는데 오만 전자로 삼성전자가 회귀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만을 약 30% 비중으로 담고 그 외 약 70% 비중으로 3년 또는 5년 만기의 국고채를 담은 코덱스 삼성전자 채권호나 지금 보고 싶은 ETF죠. 보고 있는 ETF죠. 이 퇴직연금 전액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 저는 주로 투자를 할 때 남들은 분할 매수를 하지만 저는 거의 한 방에 전액을 투자하는 투자를 즐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 일주일 정도 거쳐서 아니 단 며칠에 걸쳐서 전액이 들어갔습니다. 채권이 약 30% 비중으로 안전자산에 해당해서 퇴직연금으로 100%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가 한 방에 몰빵 투자를 하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봤던 그 그림과 함께 코덱스 삼성전자 채권호납 홈페이지를 링크로 해둔 것인데요. 이걸 누르면 이제 이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현재가 1545원입니다. 예, 아까 보신 그 화면, 그 캡처했던 화면 밑으로 이제 쭉 보면 이게 어떤 ETF인지 아주 자세하게 써져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과 대한민국 국고채 약 3대7 비율로 투자하는 자산 배분 ETF입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이렇게 쭉 보시면 참고로 또 중요한 내용이 이거 분배금 지급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재투자형이에요. 예, 분배금을 돈으로 꽂아주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수익률을 보시면 굉장히 나빠요. 1년 수익률 보시면은 마이너스예요. 예, 3년 수익률을 보더라도 좋지 않아요. 상장 이후로 보게 되면은 좋지 않아요. 예, 이 이유는 뭐 국고채 때문이라기보다는 국고채는 계속 상승을 했더라도 삼성전자가 아주 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미국 시장,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 투자해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가 좋지 못한 엔비디아나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인텔을 비교하자면 인텔보다 훨씬 좋습니다. 인텔은 거의 폭락 수준이기 때문에 뭐 사실 주식마다 달라요. 꼭 미국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인텔에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인텔에서 18달러에 산 사람은 아주 좋겠지만 지금 아주 아주 그냥 지금 뭐 환호성을 치고 있겠지만 18달러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안 한 게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코덱스 삼성전자 채권 혼합 수익률이 현재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액 몰빵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1년간 적립식 50만 원씩 투자했다면 마이너스 5.3% 역의 그 손실을 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좋은데 이 투자 구성 종목을 보시면
잘못 눌렀어요. 투자 구조 보시면 삼성전자 그리고 대부분 3년 국고채이고 일부 5년물 국고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5년물이네요. 이게 5년물이에요. 네, 이거 하나네요. 5년물이 크네요. 그래도 비중이. 아무튼 이렇게 비중이 구성되어 있다.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시간이 좀 많이 되었는데요. 이제 요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 둘째, 이 ETF에 투자를 결정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시가총액 1위이자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삼성전자 위기 정말 많았어요. 근데 항상 극복을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만큼은 꾸준한 우상향 기대를 하면서 기대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예상이 벗어나서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러한 예상이 벗어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일단 30% 폭락한다고 가정해보면 제가 산 코덱스 삼성전자 채권오너 ETF는 삼성전자 비중이 약 30% 정도이기 때문에 그중에 3분의 1 정도, 곧 약 10% 정도만 그 안쪽으로만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하다라는 점에서 이걸 퇴직연금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삼성전자 주가가 30% 폭등했을 때도 그 수익이 10%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현재 퇴직연금에서 있어서만큼은 목표 수익률이 한 번 투자할 때 10%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이라면 크게 저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여러 제한이 있는 퇴직연금의 경우에만 이거를 살 투자 실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제한이 없는데 갑자기 코덱스 삼성전자 채권이나 ETF를 사시는 것은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둘째, 코덱스 삼성전자 채권이나 ETF는 계속 보신 것처럼 약 70% 비중으로 3년 또는 5년 만기의 국고채를 담고 있고 그 중에는 코덱스 국고채 3년 ETF가 약 13%, 전체의 약 13%인 겁니다.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고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므로 매우 안전합니다. 국가가 망할 리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망할 가능성보다 국가가 망할 가능성이 더 낮아요. 예, 그래서 매우 안전한 자산에 해당하며 변동성도 적은 편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적어요. 근데 나아가 채권은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는 앞서 발행된 게 더 높아요.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가 몰려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기인 지금 채권 투자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드시 절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네, 요 링크에 또 들어가 보시면 또 아까 본 것처럼 코덱스 국고채 3년물에 대해서도 3년 ETF에 대해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현재가 61,160원입니다. 역시나 밑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밑에 쭉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보시면 됩니다. 이건 참 재밌어요. 이걸 안 볼 수가 없어서 잠깐 보시면 상장 이후로 보면은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줬고요. 09년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때를 기준으로 본 40%라서 사실은 그렇게 큰 수익률은 아니에요. 예, 이걸 보시고 엄청 큰 수익률이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오류입니다. 근데 3년 기준으로 봐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수익률이 좋은데 이제 저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편이라는 거예요. 상장 이후로 봐도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손실을 보는 큰 이익을 이렇게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는 적다. 그 이유는 이렇게 국고채 3개로 구성되어 있는 ETF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국고채 3년 코덱스 이 상품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한번 봤는데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걸 이것도 볼 수가 있고 나머지 국고채의 경우에도 당연히 안정적입니다. 국고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코덱스 국고체 3년물이 아까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걸 봤는데요. 이게 하나 학습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국고체 번호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03875라고 되어 있는 거는 0.3875 표면 이자율이 그 표면 이자율이 국고의 제 표면 이자율이 0.3875, 0.3250, 0.3250. 결국은 3%, 잘못 말씀드렸어요. 3.25%, 3.25%, 3.87% 이렇게 3%대임을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슬러시 이거 이제 다시 만기 연호를 뜻합니다. 26년 12월이 만기, 27년 6월이 만기, 29년 3월이 만기라는 의미예요. 여기 그리고 이제 괄호 안은 발행 연도를 먼저 쓴 겁니다. 23년 발행, 24년 발행, 24년 발행. 그리고 여기 다시 한 다음에 또 써져 있는 건 23년도에 10번째 발행한 채권이라는 것이고 24년도에 4번째 발행한 채권, 24년도에 첫 번째 발행한 채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3년 채권이름을 알 수 있고 이것도 3년 채권임을 알 수 있고 이거는 5년 채권, 5년물, 3년물, 3년물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만 향후에 채권 투자를 할 때 이해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20분 조금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덱스 삼성전자 채권호화 퇴직연금 투자는 상당히 강력하게 투자를 하고 싶은 상품은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퇴직연금에서 연습을 위해서 투자를 충분히 해서 일부분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강력히 예상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누락을 했는데 언제나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가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넣을 건데요. 예,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퇴직연금으로 투자하는 코덱스 삼성전자 채권 혼합에 대한 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